저희가 어제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 황하나 씨가 4년 전 마약 사건에 연루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 보도해 드렸습니다. 당시 수사 과정을 취재해 봤더니 석연치 않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해당 경찰 관계자는 황 씨에 대한 수사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마약 사건과 비교해 봤더니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 처분이었던 게 더 확실해 보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황하나 씨는 대학생 조모 씨에게 필로폰을 공급하고 주사기로 투약하는 걸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보통 마약 공급 피의자는 단순 투약자보다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필로폰을 소지하다 적발된 김모 씨는 판매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또 다른 김모 씨도 필로폰 공급과 투약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공급책은 투약자보다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공급자들은 자신은 이득을 얻고 다른 사람들한테 유해한 물건을 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더 크게 처벌받는 게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공급자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되고. 하지만 황 씨는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해봤더니 지난 2015년 종로경찰서에서 황하나 씨의 마약 관련 수사를 맡은 부서는 사기와 경제 사건을 담당하는 진흥팀이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보통 강력팀에서 전담하는데 진흥팀이 수사를 맡은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수사 책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수사팀이 처음엔 황하나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후엔 어찌된 일인지 황 씨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통상적인 마약 사건과는 달리 공급자 황 씨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지시가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황 씨를 부르지도 않은 경찰은 1년 7개월 만에 불기소 의견으로 황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도 황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면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 지휘를 통해 재수사를 지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범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분명히 범죄 혐의가 있는데 왜 경찰과 검찰은 이 사실을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경고성 메시지로서 받아들여서 분명히. 수사 과정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서울청 진흥범죄 수사대는 외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시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 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